이학재 사장 논란처럼 전 정권에서 임명됐던 기관장들 얘기, 특히 전 정권 인사들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이미 자리에서 물러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일 겁니다. 오늘 이름이 바뀐 정확히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도 여러 언급이 있었습니다. 17년 된 기관이 이진숙이라는 사람 하나 잘라내기 위해서 기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간판이 내려지고 다시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간판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전에 방통위 시절도 그렇고 방미통위도 그렇고 대통령이 지시할 권한은 있나요? 방송에 관해서 구체적인 지시는 저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어떤 말씀하시면 그럼 들으실 의향이 있습니까? 일단 어떤 말씀인지는 듣고 그것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희 기준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직무 수행입니다.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장 후보 김종철 후보 뭐 이렇게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아닌데요. 오늘 초대 방미통위원장의 이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방통위에서. 언론 관련 신물 경력이 없다. 물론 오늘 여당에서는 전문성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과거 뭐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 결정한 대법도 비판하고 오늘 이준석 대표 얘기는 이거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방미통위원장이 이거 하나하나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청문회 때. 그러니까 이진숙 전 위원장을 그렇게 난리를 쳐서 사실은 쫓아낸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국민들 보시기에 그러면 더 이 방미통일을 잘할 수 있는 인물을 지명했더라면 아마 국민들은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는 잘해라는 평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이준숙 위원장을 왜 쫓아냈나요? 그러니까 보면 자, 이 방미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입니다. 사실 여기 뭐 일부 그냥 방송만 관장하는 것 같은데 요즘 미디어 통신 업종이요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이게 그냥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방송을 통제하기 위한 그런 자리로 쓰고 어떤 특정 방송들에 대해서 압박하기 위한 목적, 즉 대통령의 뜻을 관철시키는 목적 쓰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런 논란이 퍼지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김종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분은 그냥 법률가예요. 자, 법률가라는 분이 이제 방미통이라는 복잡한 이 기관에 들어와서 과연 이거 어떻게 할지 더군다나 지금 이미 공석이 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자, 그렇게 중요한 기관이라면 문제는 빨리 임명해서 빨리 정상화 시켜야 될 텐데 아직까지 2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직 후보자죠. 지금 이게 구성이 되려면 한 5, 6명 구성이 돼야 될 때 알고 있는데 아직 이것도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자, 지금 특히 방송통신 관련해서는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 대통령이 업무보고 때 왜 방송 일부 방송 문제를 지적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당시에 방송을 보면 결국 현재 지금 방송 심의위원회 이것도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구성을 안 해놔놓고 왜 그게 문제냐? 왜 방송에서 뭔가 잘못 방송하면 왜 그거 징계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도 하니까 이규현 당시 수석이 그런 이야기했던가요?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현황을 알고 해야 될 텐데 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여전히 방미통일은 또 한 번 정책 파란을 겪을 것 같습니다. 뭐 잠깐 저희 5위 제목에도 천기누설식으로 됐습니다만 오늘 이 방미통위원장 청문회에서 이 사람 이름까지 등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임기가 보장된 이진숙 전 위원장을 법을 바꿔서 멀쩡한 방통위를 하나 없애버려갖고 지금 이제 쫓겨난 건데 진행 발언이 아닌데요? 즉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인사청문회 자체가 없었을 거라고 얘기하는. 인사청문회 하지 말자고요? 자꾸 방해하지 마시고 아니 시간 방해가 가잖아요. 아니고요. 들어보세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그래서 그 헌법재판소가 이제 지난 10월에 이진숙 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청구를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구가 적법하다가 판단한 겁니다. 만일 가처분이 인용이 되고 방미통일법이 위헌으로 판단이 된다면 김종철 후보자는 설령 임명되더라도 위원장직위는 물론 방미통일의 존립 자체가 정당성을 잃을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쟁점의 당사자인 이진숙 위원장을 오늘의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진숙 위원장의 참고인 출석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여기 여야 간사가 협의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빵 얘기로 점철될 수 있어서.
최민희 위원장이 또 빵 얘기를 했어요. 결국 그 야당에서 얘기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최진봉 교수님 전공 분야시니까. 그럼 도대체 이렇게 초대 방미통 위원장 청문회까지 할 정도로 과거의 방통위와 지금의 방미통위가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또 뽑아서 또 이렇게 청문회하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방미통위가 출범하면서 가장 바뀐 부분은 지능 정책을 가져오는 겁니다. 원래는 방송통신위원회 때는 규제가 주 업무였거든요. 그래서 지능 업무는 사실 과기부나 문체부가 좀 나눠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케이블 TV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에서 예. 과기부에서 했었군요. 과기부에서 하고 있었고 인터넷 신문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문체부가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 여러 군데 업무가 나눠져 있어서 이번에 이제 방미통위로 바뀌면서 이 지능 업무, 이 업무를 방미통위가 가져오면서 확대 개편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크게 이제 규제 분야는 크게 바뀐 건 없고 이제 위원 구성 자체가 지금 현재는 이제 왜 2명밖에 없냐면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2개입니다. 예.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1명씩이고요. 민주당, 그러니까 여당이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1명, 그리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2명. 그래서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현재 국회에서 여야가 다 공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공모가 끝나면 아마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대통령께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시간이 좀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임명할 2자는 이미 임명이 된 상태고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청문회 끝나면 임명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점이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크게 바뀐 점은 그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예 전직 방통위원장 이름까지 이진숙 부르자 오늘 초대 방미통 위원장 청문회. 제 기억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청문회 한 2, 3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오늘로써 김종철 후보자 건 마무리되는 건 같아요. 5위였습니다.